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첫 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노코딩 앤 로코드이고요. 제품과 서비스에 빠른 상용화를 위한 노코드와 로코드 활용 전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발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조지현님께서 맡아주셨고요. 빠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노코드와 로코드의 최신 동향, 고려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10월 20일에 진행된 1차 정기 세미나의 녹화 편집본입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코드, 로코드 관련해서 또 발표를 맡은 조재환입니다. 사실, 제가 이 관련해서 한번 자료도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노코드, 로코드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빠르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서로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발표자 소개를 하고 일단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로우코드 관련된 코딩 사례를 조금 한번 동영상으로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코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장, 네, 그리고 코드로 한 거랑 로우코드 한 거에 대한 비교, 그리고 이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개한 이유는 개발자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설을 좀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도 개발할 줄 아는데 로우코드를 쓰면 좀 개발자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잠깐 소개하고, 저는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직장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회사 동시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라는 이제 인프라웨어라는 회사에 다녔고요. 에이지유 플러스에서 병역 특례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4년 정도 졸업하고 이제 6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엄청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가서 1년 정도 또 심지어 네, 코딩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서 한 창업 생태계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달렸고, 창업할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저도 코딩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 4년 정도는 사실 이게 사업이 개발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서 나머지는 좀 개발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2년 전에 와서 사업팀에 있다가 개발팀에 있다가 다시 또 사업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과 사업을 좀 골고루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충분히 개발자로 많이 했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 좋은 개발자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코드, 로우코드로 하더라도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제 노코드, 로우코드로 했을 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PMF,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과 돈을 정말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투자가 확정된 뒤에 이제 제대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신사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투자를 안 해주거든요. 개발자를 아무도 안 붙여줘요. 근데 그럴 때 네, 로코드가 엄청난 미스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 대기업은 엄청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되게 많이 보수적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코드, 로우코드가 유리한 시장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만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플랫폼형 앱이라든지 SMS, LMS, CMS, SaaS, 뭐 이커머스, 사내 도구 개발, O2O 간단한 서비스는 뭐 로코드가 너무나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 뭐 블루투스라든지 하드웨어 디펜던트가 되게 많다든지 좀 특수한 앱일 경우에는 이제 노코드, 로코드가 아직은 좀 하기에는 좀 뭐 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가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개발자가 없는 조직 같은 경우에 개발자가 있어도 전문가의 도움과 컨설팅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컨설팅 사업이 앞으로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혹시 안 나면 좀 알려주시네요. 화면 이름은 맛집 리스트. 사실 이게 그냥 이름은 좀 설명을 같이 맛집이라고 하면요. 하고 이게 맛집 데이터 만드는 테이블을 앱인데요. 만들어줄게요. 이게 데이터 테이블 글라이드란 이름은 앱이에요. 맛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DB를 맛집 만드는 데이터 과정이고요.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분류, 네, 소개글, DB를 주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좌표는 다 되고요. 텍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사진은 이미지 타입으로 설정해주면 데이터 구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화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방금 만든 맛집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화면 이름은 맛집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지도 스타일을 골라주시고요. 데이터 매핑을 해줍니다. 어드레스에는 좌표를 매핑해 주시고 타이틀에는 이름, 디테일에는 소개글, 이미지에는 사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애드 폼 눌러서 여기 체크해 주시면 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장소 추가에 필요한 입력 칸을 만들어 줄 겁니다. 텍스트 칸으로 분류, 소개글, 주소, 좌표 칸을 넣어주시고 사진 칸은 이미지 업로더를 넣어주시면 장소 추가 페이지 구성이 끝났습니다. 작동하는지 바로 테스트해 줍니다. 좌표란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좌표 변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좌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사진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장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분류는 텍스트로 추가해주고 사진은 사진 타입으로 추가, 소개글과 주소도 넣어줍니다. 주소는 위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제일 아래 댓글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퍼블리시 눌러서 배포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링크로 다른 사람들도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뜨죠? 장소 추가를 빠르게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울숲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위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네. 약간 보셨겠지만 약간 이렇게 동영상을 보셨으면 되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화면 구성을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로코드로 짜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빠르게 MVP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기 대표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이런 걸로 요즘 외주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주변에 이런 실생활의 서비스들이 좀 되게 많이 이제 로코드로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코드, 로코드 좀 정의를 좀 하고 가면요. 이제 노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코드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노코드.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 없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로우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코드가 좀 작다. 이제 로우 코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좀 코드 양을 좀 적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코드로 하면 아예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로우 코드는 코딩을 조금만 해도 좀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듯 좀 장단점이 좀 있는데 근데 굳이 이런 구별을 안 하더라도 또 로코드를 또 동일하게 또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아니라면 저희가 흔히 노션이라든지 뭐 구글 시트라든지 뭐 구글 설문조사 뭐 최근에 슬래시 페이지 같은 걸 쓰면 사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런 웹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설문조사하는 기능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조금 기능을 더 넣기에는 좀 어려워서 아까 동영상을 봤던 어 그런 서비스라든지 뭐 버블, 뭐 오라클 아펙스, 구글 앱시트 같은 걸 쓰면 좀 고객과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도 안 되면 사실 직접 코딩하는 방법을 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코드는 코딩을 하나도 안 하는 거고 로코드 약간 하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한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코드라고 하면 로우코드를 좀 포함하는 것 같고요. 또 로우코드라고 하면 노코드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 이게 디지털 수요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보다 앞으로 이제 3년간 이제 7.5개 더 많은 앱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료는 사실 MS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의 그 디지털 작업의 50%는 최신 기술로 또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노코드, 로코드가 없이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의 변화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흔히 지금 개발자들은 전문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인 개발자, 또 시민 개발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직원들도 사실 이런 단순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개발자는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뭐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경제가 어려워서 또 개발자가 좀 많아진다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또 금방 또 경제 성장기가 되면 또 엄청나게 개발자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코드, 로코드의 필요성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시장성에 관련해서도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2023년까지 계속 약 19.6% 계속 증가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로우코드도 좀 다양하게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어플리케이션 영역,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다중 경업, 뭐 로봇, 뭐 서비스 통합 개발,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시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어릴 때 그 코딩을 처음 배울 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도 좀 쉽게 코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니즈는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거는 2016년도에 주목받았으나 어쨌든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팬데믹 이후에 개발자 수요가 늘면서 더 필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쓰지 않지만 미국에는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노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MS, 뭐 구글, 아마존, 오라클 전부 다 뭐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다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계속 회사도 인수하고 있고 또 오픈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그림으로 좀 비유한 걸 가져왔는데요. 사실 코딩으로 하는 것과 이제 로우 코드로 하는 거, 로우 코드, 노 코드를 좀 포함하겠습니다. 사실 기차를 만든다고 왼쪽처럼 만든다고 하면 사실 기차를 하나하나 깎아야 되고요. 저 잔디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왼쪽처럼 만든다고 하면 뭐 실제 작업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오른쪽처럼 만약에 레고로 조립해서 기차를 달리게 하면 사실 뭐 그냥 기차 잘 다니는 거 테스트 해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진짜 하루 만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입장에서 직접 코딩한 것보다는 뭐 거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핵심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제를 좀 바꾸면 제가 만약에 도시를 만든다고 친다고 하면 이제 왼쪽처럼 만들려고 하면 거의 몇백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오른쪽처럼 뭐 레고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근데 대신에 왼쪽과 같은 섬세함과 디테일함과 그 정확함을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빠르게 시장을 이제 MVP를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을 하면 당연히 고객들은 빠르고 좋은 앱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저희가 만드는 그런 뭐 프로토타입이란다 시장에서 잘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우 코드가 장점이 될 수 있고 시간을 줄였겠어. 근데 결국은 고객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제 삶과 같이 돼야 되지만 이런 비유로 했을 때 얼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 저희가 대충 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 큰 개발은 초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PMF 검증을 해서 애자일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개발 속도도 빠르게 하고 뭐 기능적 이해를 기반한 기획도 가능합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디테일한 개발은 비효율적입니다. 뭐 구동 속도도 약간 뭐
1초 미만으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커스텀 기능 구현하려면 결국 코딩이 개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협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코드를 조사해 보니까 좀 유리한 영역이 뭐 다음 시장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플랫폼형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시장이라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형 웹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뭐 LMS, CMS, 뭐 SaaS 등 이제 약간 매니징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에게 뭐 로코드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잘 아는 뭐 그런 쇼핑몰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쓰면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쇼핑몰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듭니다. 그리고 사내 도구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사내 관련된 뭐 어드민 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응용하자면 뭐 프론트만 뭐 로우코드를 사용하고 백엔드는 기존의 API를 쓰면 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영역과 중요하지 않은 영역을 좀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추천하는 또 로우코드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회사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현존하는 로코드를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좀 유명한 것들만 넣었는데 이제 로코드 시장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코드들이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만드는 또 로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폼을 쉽게 만드는 툴, 그리고 웹앱 쪽, 그리고 웹사이트 빌더, 뭐 사내 도구, 이커머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되게 많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코드 도입을 할 때 이런 시장에 맞게 적절히 잘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뭐 조금 더 다른 뷰에서 좀 비슷하지만 또 시장을 좀 다르게 정리해서 뭐 이렇게 좀 시장을 나눠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로코드를 저희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성공한 회사들의 로고가 지금 적혀 있는 건데요. 이런 로코드 서비스를 알고 있다가 잘 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몇 가지 소개만 하면 아까 위에 있었는데 뭐 자이퍼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퍼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서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그런 연동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슬랙에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슬랙에 어떤 메신저가 올라오면 뭐 택시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이퍼를 써서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뭐 로코드에 있어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쓰는 구글 시트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느려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에어테이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 시트의 단점을 좀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구글 시트는 뭐 숫자 썼다가 텍스트 썼다가 이게 DB처럼 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에어테이블은 그런 데이터형을 정해서 진짜 DB처럼 쓸 수가 있어서 뭐 앱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져가서 실제 쓰고 있습니다. 에어테이블은 회사같이 유니콘을 뛰어넘은 아주 큰 회사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빌더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노션 플러스 우피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노션 우피로 서비스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회사 뭐 API 문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개입 없이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서 뭐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홈페이지가 조금 약간 조금 더 고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카드, 뭐 타입 드림을 섞어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고 또 이게 좀 부족하면 밑에 또 이런 글라이드 아까 동영상 같은 게 글라이드라는 서비스인데 그 글라이드 서비스로 뭐 DB도 만들고 UX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면 이제 웹플로우라는 걸로도 다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난이도는 어려워지지만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로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는 서비스가 버블입니다. 버블 같은 경우에는 UX를 좀 다양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좀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사실 저희가 배우는 코딩 대비는 훨씬 쉬운데 또 비개발자가 배우기에는 조금 더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학습해서 쓰면 이런 웹사이트들의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 국내에는 뭐 식스샵, 아이엠웹 이런 데가 좀 유명하고 또 이런 거 쓰시면 또 금방 만들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아까 모바일 앱 빌더라고 해서 모바일 앱을 또 쉽게 만들어주는 로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툴은 사실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툴인데요. 사실 리툴 같은 경우를 쓰면 저희가 현존하는 거의 모든 DB를 다 지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저희가 어드민 툴을 개발할 때 사실 어드민 툴도 개발자 공수가 꽤 많이 들거든요. 제가 뭐 카카오 오미티에서 어드민 툴 만드는데 저희 개발자 생각보다 투입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툴로 쓰면 개발자 한 명도 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0.2 멤버스만 투입하면 뭐 웬만한 뭐 CRUD 기능이 어드민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리툴 같은 경우에 약간 UX를 좀 예쁘게 하기 좀 약간 부족할 때 이제 앱스미스라는 툴을 쓰면 설치형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툴과 앱스미스는 지금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드민 툴 만들 때 되게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홉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소마 출신이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리툴과 앱스미스가 해외에서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맞춰서 한국형으로 어드민의 로코드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툴들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너무 툴들이 많아서 이 중에 좀 대표적인 툴들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로코드가 엄청 많은데 사실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로코드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이게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잘 나가는 회사를 좀 소팅을 했어요. 아무래도 도입하려고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고 또 투자도 많이 받고 고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유니콘 이상의 회사들이 한 20개 되더라고요. 그중에 뭐 UI 패스라는 회사도 뭐 엄청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런 제공하고 있었고 뭐 아까 설명했던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회사가 쓰고 있었고 그리고 설명한 아웃 시스템 뭐 맨딕스, 에피안, 버블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투자도 많이 받고 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내역을 아마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시장이 어, 엄청 크다. 근데 저희는 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리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도와주고 있는 팀에 도입도 해봤는데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툴은 다 리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도 뭐 투자를 받을 리가 없지만 이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파워 앱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로코드 제공하고 있고 구글 앱시트라는 걸 제공해서 구글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세일즈포스에서도 뭐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어서 로코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앱이 세일즈포스랑 아주 밀접하다고 하면 세일즈포스 쪽 로코드를 쓰면 금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아펙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생각보다 되게 옛날부터 했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되게 예전 2004년에 출시했다고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부터 다들 준비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존도 M&A를 통해서 이런 로코드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로코드를 도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뭐 안 되는데 도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좀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히치하이커라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또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한 20개 외주를 했더라고요. 버블로. 근데 이 친구는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버클리 경영학과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개발을 자기가 다 해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 근데 사실 컴퓨터공학과 4년을 배워도 사실 좀 부족한데 그게 뭐 1년 만에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서치하고 스터디 하다 보니까 이제 버블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간 공부해가지고 한 20개 회사를 그냥 컨설팅을 해줬나 봐요. 그 중에 한 4개 회사가 뭐 이런 여기 적혀 있는 성과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앱 같은 경우에 뭐 만들어줘서 뭐 사업 투자 받고 또 실시간 정보 플랫폼 만들어서 또 팁스도 받게 해주고 또 NGO 플러스 사내벤처 팀도 있는데 이 팀한테 버블로 또 구현해서 또 투자 받게 도와주고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버블로 해서 이 회사들은 엄청 행운이었던 거예요. 돈을 엄청 아낀 거죠.
저도 사실 이 친구를 알게 된 이유가 어떤 팀을 만났는데 3천만 원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3천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개발량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3천만 원에 어떻게 만들지 보니까 이제 버블로 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뭐 앱도 있고 웹도 있고 막 결제도 되고 이렇게 많은 화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을 만들었지? 또 심지어 또 몇 개 더 만들어줄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만들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걸 한 달 만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알게 된 친구가 이제 해치하이커라는 이런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성공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봤고요. 그리고 오라클 아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민님을 제가 만났는데 영민님이 사실 제가 유플러스 다녔을 때 그때 유플러스 협력사의 또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데이터다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플러스의 내부 어드민들이 2018년도부터 계속 그 로코드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오라클 아펙스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막 소개시켜드린 회사가 뭐 5개 광고 플랫폼도 또 아펙스로 금방 만들어 주시고 또 뭐 프랜차이즈 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여러 정부 R&D, SI 같은 프로젝트들 이제 아펙스로 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실제 이제 해서 뭐 성공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사실 뭐 남이 이런 거 사이트에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공감이 안 됐었는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그 로코드로 된 걸 보니까 충분히 로코드로 승부할 만한 상황이 왔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로코드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빠른 시장 검증할 때 엄청난 장점을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시장을 검증해보고 투자받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 이게 사실 이렇게 기획자가 개발자가 없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기획자한테 필수한 게 좀 열정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뭐 하다가 내일도 아닌데라는 생각, 약간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되게 잘해야겠다는 부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하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필요 없이 잘 할 것 같고 만약에 회사의 직원이 하거나 팀원이 한다고 하면 어쨌든 로코드를 하는데 좀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좀 잘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한다면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슬래시 페이지라는 요즘 로코드 툴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툴인데 되게 글로벌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면 웹페이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웹페이지 통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노션과 오피를 섞어서 좀 만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카드나 타입 드림, 웹플로 버블 순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의 난이도와 복잡도에서 고를 것 같았고요. 또 어드민 툴을 제가 만든다고 하면 뭐 리툴을 당연히 도입할 거고 만약에 좀 UI가 좀 예뻐야 된다고 하면 앱스미스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로코드 웹 앱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버블을 쓰는 게 가장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UI에서 장점이 있었고 근데 데이터가 중요하고 클라우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오라클 아펙스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회사에 썼는데 버블로 쓰겠다 하면 좀 회사에서 좀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오라클 아펙스라고 하니까 좀 다 개발팀은 다 뭐지? 그 다른 인프라 팀은 다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프라를 고를 때도 이런 좀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오라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